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기존 재택 또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알려진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한 다스 소개와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PCG 발표자 조주현 대표 컨설턴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TPCG 컨설팅 부문을 맡고 있는 조주현 대표입니다. TPCG는 티핑포인트 컨설팅 그룹의 약자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고객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돕기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기술 변곡점을 레버리지 할 수 있도록 DT, DX, AIX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론 앞 시간에 진행을 하긴 하셨지만 이 티핑포인트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TPCG는 AI 퍼스트 구글의 차별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의 최고 등급 프리미어 파트너사입니다. 5개 최고 등급 파트너사 중 가장 핫한 파트너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빅데이터, AI 서비스까지 올인원 컨설팅 능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 글로벌 확장 등에서 다양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잠깐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보안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발표는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다스, 데스크탑 애서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스는 기존의 그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성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어서 이제 성격이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또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프리미어 파트너로서 현재 국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와 고용량 트래픽 모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 2천억 건의 트래픽과 50테라바이트 데이터 프로세싱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9개 멀티 리전에서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보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이토피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토피아는 구글의 하이 퍼포먼스 버추얼 데스크탑 파트너사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서드파티, 이 서드파티 중에 구글의 파트너 프로덕트로 소개된 네임드 프로덕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이토피아 제품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들을 가장 잘 활용한 서비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토피아는 2013년부터 이미 클라우드 자동화 관리 전문 솔루션 벤더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파트너로 이미 선정이 되어졌었고요. 주요 대기업들이 선택해서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한 VDS, 다스 서비스로서 많은 그 고객들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코로나 환경에서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그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DS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 보안 표준 인증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하고 있어서 금융기관, 또 헬스케어, 외에 다양한 의료기관, 공공 쪽에서도 해당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원격 근무, 재택근무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가상화가 핵심일 것 같은데 클라우드 기반 VDI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데스크탑 에서 서비스라는 부분들은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aaS, PaaS, SaaS처럼 이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즉각적으로 인스톨레이션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토피아 같은 경우는 이 VDS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드하고 VDS의 접목이 가장 좋은 시너지를 가져올지를 고민을 했고, 구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글로벌 강력한 인프라와 접속 속도, 그리고 보안성 부분들을 평가해서 실제 구글 클라우드에 최적화한 VDS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통적인 VDI, 온프레미스에서 구축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변환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 형태 자체도 저희가 최근에 앱들을 근대화하고 현대화시키는 모더나이즈 IT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렘에서 해당 VD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노하우, 시스템, 네트워크, OS, 그리고 실제 많은 문제점들을 부닥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비용과 그리고 실제 이 VDI 서비스를 사용하고 운영할 오퍼레이터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이 부분들을 옮겨가면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졌고요. 구글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격 데스크탑을 결합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탄생이 되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확장성 있는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기존 VDI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즉시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코로나나 예기치 못한 상황 하에서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확장하고 실제 구성원들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가 이제 원격 근무에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보안 그리고 접속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를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그 각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저 선들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직접 구축한 광 케이블이고요. 모든 글로벌하게 모든 센터를 광 케이블로 직접 연결한 유일한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가상 머신이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구글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계한 어떤 사상의 시작이 하나의 가상 머신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십억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응답 시간과 최고의 보안성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이미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지연 속도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레포팅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광고 미디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연 시간에 민감한 서비스인데 글로벌 확장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객 맞춤형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하드웨어 레벨, 그리고 사용자 레벨에 각각 다양한 레벨의 암호화를 멀티 계층 인증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성과 빠른 응답 시간은 이 VDI라는 환경, 가상 데스크탑 환경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보안성과 응답 속도가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토피아 GCP DAS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토피아 DAS는 새로운 운영 모델입니다. 이 새로운 운영 모델은 기존의 VDI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옮겨왔고, 어느 장소에서도 작업 환경에 완벽한 보안, 배포, 비용 효율성, 관리 용이성, 100% 운영 가용성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 앞서 설명드린 레퍼런스로 설명된 기업들이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DAS로 옮겨간 계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해당 문제를 이 DAS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고요. 이 이토피아 DAS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상에 마이크로소프트 RDS를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함으로 해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한 운영 환경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셨던 라이센스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소요 비용 관점에서도 유리한 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VDI나 VDS가 처음이신 아마 오늘 그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작업자는 이 DAS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액션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DAS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중앙에서 관리하고 배포하고 있는 사용자가 설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상의 데스크탑, 내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격 데스크탑으로의 접속, 또는 내가 이용할 어플리케이션,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엑셀이 보여지시는데요. 저 엑셀 환경으로 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작업자의 노트북이 지금 집에 있던, 아니면 PC방에 있던, 또 다른 어느 장소에 있어도 해당 접속 환경으로 클릭만 하게 되면 항상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들을 제공하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DAS를 활용하고 있는 그 실제 샘플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의 사용자는, 실제 작업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나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모두 중앙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피아 DAS는 GCP와 최적의 통합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그 DAS를 구성한 VDI를 외에도 기본적으로 DAS 인프라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와의 쉬운 통합 부분들을 함께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지금 DAS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 이력이나 정책 부분들, 과금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분석하거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원에 대한 어떤 설정과 회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토피아 DAS의 자동 관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그 작업자들이 해야 될 그 타스크들, 그리고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해당 검토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싱 기능을 통해서 좀 익숙치 않은 그 VDI 관리자에게도 실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신뢰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 30-40% 절감 방안들은 사실은 또 DAS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동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중 사용자 세션 지원을 통해서 전체 라이센스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해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동 확장, 지금 사용자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늘었을 때, 또 줄었을 때 이 부분들을 인지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을 더 늘리고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예약, 동적 기동 시간 관리 부분들은 실제 스태틱하게 지금 그 스케줄을 통한 자원의 할당과 회수 그리고 기동 시간 관리를 사전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그 운영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관련된 데이터들은 모두 빅쿼리를 통해서 실제 추후에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피아 GCP 다스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기본적으로 통합된 인증 접속 관리, 이 부분은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인증 체계를 클라우드에서 쉽게 연동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인증 체계를 그대로 통합 인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인증을 통합해서 클라우드 인증 체계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가상 데스크탑 환경은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할당 부분들, 관리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파일 공유, 실질적으로 이제 피지컬한 하드웨어하고의 연결 부분들도 사용자 및 그룹의 할당 파일을 공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접속 및 라이센스 추적 부분들도 지금 접속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구성을 하고 이 부분들을 페어링해서 실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 관련 컬렉션을 제어해서 라이센스를 마찬가지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 뒤에 시연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지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위쪽을 보시면 소개드렸던 스케줄드 다이나믹 업타임 부분들은 설정된 일정에 따라서 이 각각의 가상 데스크탑을 자동으로 시작 및 중지를 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배포 기능은 이게 중요합니다. 초급 레벨 시스템 관리자도 가능할 만큼 구성에서 실행까지 몇 분 만에 배포가 완료되고요. 이 부분은 세 단계의 어떤 확인만 거쳐주시면 바로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인 스냅샷 백업 부분들은 버전 정책을 활용해서 전체 VM 스냅샷을 자동으로 캡처하고 이 부분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컬렉션 풀은 다양한 유형의 워크로드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컬렉션 형태로 미리 설계를 해놓고 실제 이 컬렉션들을 사용자별로 할당을 해서 사용자별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사용 환경 부분들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최단거리 포인트 연결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런 로컬이나 어떤 제한된 지역에도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컬렉션으로 자동 연결을 해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부분들은 이건 구글 클라우드와 이토피아 다스 간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반 콘솔은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VDI 콘솔하고는 다르게 쉬운 메뉴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대시보드 부분들은 직접 구성이 가능하셔서 맞춤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토피아 이제 GCP 다스에 대한 특징, 이런 차별점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미 클라우드 기반 다스를 선택한 기업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군의 선도 대표 기업들에서 작업 환경으로 이토피아 GCP, 다스를 도입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몇 개 대표 기업들을 통해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이미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들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금융이나 그리고 헬스케어, 그 민감한 분야에서도 직접 활용을 하시고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효용성 부분들은 실제 이 서비스를 설치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명확하게 인지가 되실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가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어떤 설치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설치를 해보시면서 다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쓰기가 편하시고 그리고 실제 도입하는데 부담이 없으실지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스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크게 저희가 한 10개 정도 사례를 갖고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드플로우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분산된 현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촬영 현장들이 굉장히 자주 이동을 하고 또 다양한 인원들이 모이고 해당 인원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부분들을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작업 환경에서도 어느 작업 팀들이 어느 규모로 오더라도 쉽게 원격에서 작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영화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유출, 외부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이 가장 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노텍스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글로벌 회사입니다. 직접인 인쇄 라벨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남미라든지 북미 다양한 그 지역에서 해당 제조부터 디자이너 관련된 상담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그 인프라에 대한 어떤 유연성 있는 설정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검토를 했고요. 이미 이제 온프렘에 있는 그 VDI를 사용을 하고 계셨던 그 고객이었는데 실제 다스로 코로나와 더불어 전환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러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IT 서비스 회사인데 약 5만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운영 지원을 코로나 때 24시간 만에 1,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앱과 데스크탑을 VDI로 직합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 사례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우수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고객센터 부분들을 실제 클라우드 기반의 다스로 전환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파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원격 세무 상담이 결산 때 대규모로 집중이 됩니다. 이 집중되는 어떤 결산 업무 부분들은 기업 내부 비밀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안전하게 고객과 그리고 직원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할당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다스 형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트랜잭션이라는 최대 수표지불 보증 플랫폼 같은 경우도 실제 어떤 피지컬한 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디자스터 리커버리 관점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나온 어떤 옮겨간 사유 중에 하나는 비용하고 접속 속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접속 속도가 떨어지고 비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고객들이 비용과 접속 속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부분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술품 온라인 거래 및 관련 정보 제공
업체 아트넷 같은 경우도 글로벌 그리고 원격 업무 환경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 부분들을 단순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형태로 구축하는 이런 고객들이 나타났던 거죠. 사실 클라우드라는 그 환경으로에 대한 이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플랫폼 환경들, 그 데스크탑 환경들을 클라우드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용적으로나 속도 면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면서 클라우드 확장성을 고스란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도입이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은 공공 헬스케어나 헬스케어 기업들도 속속 그 다스 서비스 형태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역시 지금 저희가 원격 지원, 지금 뭐 코로나로 사실 전 세계가 그 현장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내 작업 환경을 배포할 수 있다는 부분. 사실 굉장히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놀라운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단순화시키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 그리고 기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IKS 헬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 쪽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이오와 시티 스쿨 같은 경우는 재해 위험에도 지속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크롬북 기반의 원격 교육, 가상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실습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라이센스들을 구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실습실 개수만큼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는 필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오와 시티 같은 경우는 이 오토데스크, 대표적으로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상 실습실을 기준으로 라이센스들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그 접속 가능한 그 교육생들한테만 해당 라이센스를 활용하게끔 해서 실제 그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약 130평방마일 40개 이상의 학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실습실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비용적으로나 그리고 이런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서비스 적용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기업 고객이 실제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 서비스는 이렇게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다스 서비스가 좀 복잡하게 보이시는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비용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비용 지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전체 다스 서비스에 대한 비용 구성은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프렘의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고요. 그 위에 이토피아가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월 단위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건 사용자당 월 사용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해당 서비스를 단순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난이도 높은 설계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서비스 최적화 및 기술 지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 환경 분석과 설계, 최적화, 그리고 교육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서비스가 결과적으로는 데스크탑 환경을 가상으로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가상 데스크탑을 활용하기 위한 윈도우즈 OS,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 부분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어느 데스크탑,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도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 원격 액세스 라이센스 부분들을 그대로 라이센스를 활용하셔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면
일단은 이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서비스 이용자 유형별, 업무별로 GPU,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팅 엔진인데 GPU 워크로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쪽에서는 GPU 활용을 통해서 가상 데스크탑도 아주 우수한 퍼포먼스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가상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실 유형별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나 서비스 환경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바로 다스 서비스를 주문하시면 다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다스 서비스를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비디오로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TPCG 컨설턴트 박윤규입니다. 이번 데모는 GCP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아이토피아 VDI를 배포하고 접속하는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배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미리 생성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오너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수준에서 두 가지 역할이 권한이 필요합니다. 해당 권한은 이제 소비자 주득 주문 관리자 역할과 결제 계정 관리자 역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할을 미리 부여했기 때문에 바로 마켓플레이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셔서 아이토피아라고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아이토피아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스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토피아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스택을 줄여서 카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요. 월 단위 플랜, 그 연 단위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에 따라서 사용자 수에 따라 이 플랜의 과금이 되고요. GCP 리소스 이용 과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14일 트라이얼을 이용할 수 있고 Register with 아이토피아를 클릭하시면 아이토피아 결제가 진행됩니다. Sign it 구글을 주셔서 연결할 계정을 선택하시고요. 조직을 써주시고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레지스터를 눌러주시면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구독이 완료되면 아이토피아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스택에 트라이얼 유즈드라고 명명이 되고요. 결제했던 이용 결제 날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스는 따로 콘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니지 온 프로바이더를 눌러주시면 그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까 연결했던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콘솔로 접속할 수 있고요. 좌측에 올 디플로이먼트를 눌러주시면 배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배포가 시작되면 배포 이름과 아이디를 먼저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배포 이름과 아이디를 통해서 배포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배포 이름을 TPCG API 데모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는 관련된 인스턴스 이름 앞에 붙어서 이 인스턴스들이 어떤 배포에 관련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옵션은 데스크톱 타입인데요. 데스크톱을 윈도우 10만 사용할 것인지 혹은 다른 윈도우도 사용할 것인지 윈도우 서버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DS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RDS 서비스를 사용하고 다양한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프라 구성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 인프라 사이즈는 그 유저 수에 따라서 성능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프라들은
사용자의 연결, 인증,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인프라입니다. 저는 200명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싶다고 적을 거고요. 이 사용자 수에 따라서 사용자 그 인프라의 스펙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밑에 항목은 인프라의 구성에 관한 옵션입니다. 저는 200명 정도의 구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플로이먼트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설정을 하면 구글 클라우드와 연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구글 클라우드와 연결해 주시고요. 아까 진행했었던 GCP 프로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GCP의 설정이 보이고요. 필요한 설정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항목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 오른쪽 우측에 있는 파란색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항목을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네이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GCP API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컴퓨터 엔진 API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API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 활성화가 된 것 같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체크 표시가 표시됩니다. 다른 항목들도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쉽게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모두 활성화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옵션인데요. 솔테넌트 노드라고 합니다. 솔테넌트 노드는 이제 물리적으로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전용 하드웨어에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솔테넌트 노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은 리전 선택인데요. 이 Add 리전 버튼을 누르시면 리전을 추가할 수 있고요. 리전은 단독 리전 그리고 여러 리전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역과 이 리전이 가까우면 그 지연 시간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리전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US 센트럴 리전과 아시아 노스 이스트 2 리전을 사용할 것 배포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리가 붙은 프라이머리 리전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허브 리전이 됩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서비스 옵션인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사용자의 윈도우 환경 정보를 저장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인증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유지 보수를 자동으로 해주는 구글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입니다. 유지 보수가 되는 두 번째 옵션, 구글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디렉토리의 도메인 설정 옵션인데요. 이 도메인 이름과 그 사용자 이름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메인 이름을 저는 BCG, UDI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의 도메인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사용자가 나중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이름이 user1이라고 한다면 user1 골뱅이 tpcgvdi.com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 매니지드 서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API를 활성화해 줍니다.
Provide Custom GPU 옵션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룹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 선택한 옵션이 요약되어 보이니까요. 진행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쉐어 옵션은 공유 폴더를 어디에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옵션은 이제 각 지역의 첫 번째 세션 VM에 파일을 저장하는 옵션인데요. 배포 사이즈가 작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배포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단독으로 파일 서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옵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포 사이즈가 페타 사이즈급으로 크다고 하시면 서드 파티 서비스인 넷앱 클라우드 블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저장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 정도의 배포 사이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 서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배포의 마지막 선택 옵션인데요. RDS 구성 옵션입니다. 이 콜렉션 풀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버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콜렉션 풀 이름을 적어주시고 콜렉션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콜렉션 풀 타입은 쉐어드 콜렉션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지에 따라 쉐어드 콜렉션 풀과 데디케이트 콜렉션 풀을 나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VM과 사용자들이 이제 1대1로 구성되는 데디케이트 콜렉션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렇게 줍니다. 프로필 유지 옵션은 윈도우의 사용자 프로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계속 유지하는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로그아웃을 한다면 프로필을 삭제한다는 옵션이고, 두 번째는 로컬에 저장한다는 옵션입니다. 저는 프로필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100%첫 번째 옵션을 하고요. 워크로드 사이즈는 워크로드의 강도에 따라서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서버에 연결하는 사용자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라이트 워크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성을 리뷰를 하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포가 진행됩니다. 배포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저는 데모를 위해 미리 같은 구성으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배포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대시보드를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가 보이고요. 클라우드 매니저의 VM 인스턴스를 보시면 관련된 인스턴스들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가 접속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클라우드 데스크톱의 유저 옵션에 들어가시면 클라우드 크리에이트를 누르셔서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고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사용자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연결시킬 콜렉션 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유저 노티피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 상단에 입력했던 유저의 이메일로 아이디와 초기 패스워드를 접속할 수 있는 접속 포털 주소가 발송이 됩니다. 되어 있는 이메일은 해주시면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사용자 이름 좌측에 초록색 버튼이
초록색 동그라미로 변하게 되고요. 생성이 완료되면 이 이메일 주소로 생성 진행 중입니다.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보내지게 됩니다. 네, 패스워드 이메일을 받으면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접속 포탈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전에 만들어 놓은 유저 이름과 이름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패스워드를 눌러주시면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눌러주시면 IDS 파일이 다운받아지고요. 이 원급 데스크톱 연결을 암호를 다시 입력해줍니다. 기다려주시고 인증서를 확인해 주시면 새로운 창으로 원격 데스크톱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VDI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컴퓨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요. 네, VDI에 접속하면 이 데모가 마치게 됩니다. 윈도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VDI 배포와 접속까지를 마쳐봤고요. 이만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토피아 다스에 대한 셋업 과정을 저희 직원이 아마 천천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이토피아 다스는 구글의 코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안 체계도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접속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체계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증 체계를 같이 정책 설정을 하셔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D하고도 충분히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사전에 정의를 드립니다.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로에 대한 통합은 이토피아가 갖고 있는 장점 부분들을 클라우드 인프라의 보안이나 인프라 접속 속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의 확장성, 실시간 확장이라든지 백업, 복구에 대한 부분들, 특정 어떤 자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리던던시를 커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피아가 제공하고 있는 그 환경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모트 데스크탑 환경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환경과 통합하고, 그리고 관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편의성, 그리고 분석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용에 대한 어떤 절감 부분, 그리고 운영 편의성 부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DaaS를 선택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관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환경 부분들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관하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기존 VDI를 아마 사용하셨다면 보다 더 쉽게 클라우드 DaaS 형태로 이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TPCG는 이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이토피아 오케스트레이션의 기술 지원을 포함을 해서 전체 DaaS 서비스를 올바르게 실제 기업에서 채택하실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몇 가지만 골라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토피아 클라우드 VDS를 사용할 때 VM 관리와 VM을 사용하지 않을 때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또 VM을 회수할 때 사용자에게 워닝이나 알람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토피아 VDS, Daa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원에 대한 할당과 회수는 실제 정책적인 설정 부분들, 그리고 동적인 조건에 의해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종 회수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VM 회수 시 사용자에게 워닝이나 알람에 대한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의 확장 관점에서 해당 부분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현재 이제 개인별 데스크탑에서 각종 악성 코드 예방용 백신, SW나 DLP, DRM, NAC,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 중인데, 이토피아 VDS 서비스에서는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별도로 제공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DLP, DRM, NAC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 부분은 데이터들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해당 보안 솔루션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VDI, 그 DaaS 같은 경우는 해당 화면 자체를 지금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프린터라든지 질문하셨던 프린팅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해당 저장 매체를 통한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본 기능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 예방용 백신은 무료로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이 DaaS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구글 보안 정책을 따른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인증 체계를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보안 레벨을 설정을 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하고 적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VM을 관리할 때 수요에 따라 실시간 또 동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또 이토피아의 VDI 관리 작업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일단 VDI 관리 작업은 사실은 이제 라이센스 이슈하고 더 연관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에 따른 실시간 동적 관리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인프라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오토 스케일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해당 내용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겠고요. 해당 배포에 대한 시간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준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트북에 설치된 DaaS 앱을 사용해서 이제 접속을 한다고 했는데, DaaS 앱이 윈도우만 지원하는 건가요? 질문하셨어요. 현재 DaaS는 윈도우하고 리눅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은 별도 로드맵으로 준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정말 굉장히 많아서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해외 이제 출장자들의 경우 가상화 환경을 통해 접속해서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그래픽 깨짐 현상이나 뭐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DAS 그리고 VDS 아마 거의 동일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경유한 이 서비스 환경이기 때문에 딜레이에 대한 체감 부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가 제공하는 딜레이에 대한 우수성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직접 체험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가상 실습실, 말씀드렸던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그래픽들 그리고 유튜브 환경들을 시청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정도에 대한 업무에는 이상 없이 다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신 인터넷이 열악한 해외 출장자의 기준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부분들은 커버하기에는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죠. 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동 관리 기능이 이제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또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소개드렸던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드렸던 이런 가이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보다 나은 운영 형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방송 시간에 답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댓글 혹은 메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답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저희가 그 질문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준비해서 메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 그리고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보안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